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 중국의 견제와 위협적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이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사안 가운데 최우선인 이 대만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CNN 인터뷰를 통해서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이 한국에 대한 견제 발언 수위와 빈도를 부쩍 늘리고 있는 겁니다. 박진 장관은 지난 2월 20일 CNN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경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 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박 장관의 발언은 대만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이게 거론된 바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몇 번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박진 장관이 CNN을 통해서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여가 지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중국 당국이 지난 2월 27일부터 돌연 한국을 향한 견제와 협박성 발언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대만 문제에 관한 CNN 인터뷰에 대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다른 사람이 말참견, 이걸 취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말참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불용한다, 이렇게 거칠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용취회라는 이 사자성어를 사용해가지고 비판했는데, 부용취회라는 말은 청나라 작가인 포석령의 소설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이 상대방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어조로 상대방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이 홍콩 문제나 동중국해 도서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자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외교 갈등이 있을 때 이따금 사용됐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인 홍콩 특파원 공서는 지난해 11월 서방의 홍콩 인권 문제 비판에 대해서 홍콩의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무랄 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용취회라는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이튿날인 28일에도 또다시 이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공인된 기본 준칙이자 중국의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기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과 어떤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든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이 이어서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 한다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연 이틀에 걸쳐서 한국을 비난하니까 이번에는 중국의 관영 언론들도 가세를 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한일 협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한국 내 여론의 역풍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번 연설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최면에 걸려서 몽유병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외교 정책에서 몽유병을 피하고 미국의 볼모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서 한국은 과거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고 그 전략은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수교 이후에 30년간 비약적으로 늘어난 양국의 교역량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보복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경제적 이익 카드를 꺼내들고 한국을 협박한 겁니다. 또한 대표적인 관변 언론인으로 중국의 거친 입으로 불리는 후시진 전 황구시보 총편집인은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채널에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미국 군하의 깔창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포함한 대일 외교 기조, 또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치포 참여, 그리고 박진 장관의 대만 발언 등을 두루 거론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힘이라는 점을 한국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후시진은 이어서 한국이 미국만 포용하고 그 나머지는 헤아리지 않는다면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허리춤에 걸린 물건같이 될 것이고 심지어 미국 군화 속 깔창이 돼가지고 자주성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말에 가까운 협박을 한 겁니다. 이 후시진은 복잡한 동북아 바둑판에서 한 명의 기사가 되어야 할 한국이 미국의 바둑돌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런 훈계조의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중국 당국의 한국을 향한 거친 대응은 저는 아주 매우 의도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진 장관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여가 지나서야 대응에 나섰다는 것.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반증이죠. 그런데도 올해 들어가지고 상호 단기비자 발급 중단 건으로 상대국에 대한 양국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고 또 한중 관계가 삐걱거린 데에 이어서 한미일 공조의 방점 지킨 이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가 가득한 중국 당국이 괜히 이 박진 장관의 발언을 핑계로 해가지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는 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 한국 정부의 대만 관련 발언을 방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도도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중 간에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 최소한 한국이라도 확실하게 중국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국 당국은 한국 정부를 어루고 달래면서 가스라이팅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 과거의 안미 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기조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있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자 상당히 당황하면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미국 쪽으로 경사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과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일종의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제2의 무역보복을 하기라도 할 듯 하면서 한국 정부를 닥달하듯 거친 공세를 하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뭐냐면 한국 내 친중 세력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미 경중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그러면서 친중적 외교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널리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중국 당국은 이 한국 정부를 거칠게 몰아붙이면 한국 내에서도 분열적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반중적 행태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지난해 6월 말 스페인에서 개최된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를 두고 한국에서 비판적 보도와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신냉전으로의 회귀가 오래된다 그러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해가지고 얻을 국익이 뭐냐 이렇게 hir난한 적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한국과 거리가 있는 유럽 안보 문제를 다루는 회담에 한국에 꼭 가야 되느냐? 러시아를 넘어서 중국까지 겨냥한 이 서방 모임에 끼는 건 자충수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심히 우려했습니다. 당시 이 나토 회의가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유럽의 이익과 안정과 가치를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대응에도 힘겨워하면서도 중국까지 상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중국이 경제력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안보 공백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서 아시아 패권국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또 그것을 미국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중국인은 21세기가 다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거다.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유진영 국가들과 손을 맞잡으면서
중국의 세계 패권 추구에 맞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이유로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을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디커플링을 하면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국제 질서의 대전환을 읽지 못하고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되고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내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들이야말로 중국의 굴종을 자초하는 망국적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을 선한 이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와 평화체제를 함께 열어가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중국을 패권국과 미국이 괴롭히고 있고 한국은 여기에 보완해동하고 있다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한국에 널리 퍼진 반중 정서가 이른바 짱깨주의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상호 존중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외교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한국을 능멸하려고 드는 중국을 결코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해져야 됩니다. 쫄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